조계종이 청년 세대 포교 활성화를 위한 미래세대위원회 2기를 출범시킨 가운데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자립공간인 만해평화센터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교육부가 함께 마련한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번째 순서에서는 학교 방역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서울충암중학교 조아라 보건교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해가에서 입체예술가로 거듭난 무산 허회태 작가의 개인전 헤아림의 꽃길이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에 기대어 피어나는 찰나의 순간들을 작품에 담은 가운데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말사로 군 법당에서 시민들의 수행 포교 도량으로 거듭난 창원 안국사가 1년 만에 신축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안식처로 새롭게 태어난 안국사 불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족의 전통 법맥 전수식이 천년고찰 양주 청년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청년사 주지 상진 스님에게 입문한 법제자들은 전법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청년법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청년불교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조계종이 청년 세대 포교 활성화를 위한 미래세대위원회 2기를 출범시켰고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는 청년불자들의 자립공간인 만해평화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불교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조직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가 2기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미래세대 포교 활성화 등을 위한 의제 연구와 불교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래세대위원회 2기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포교 활동에 전념해온 스님과 제가자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장이자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맡은 가운데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이 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장과 안현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 강산 불교 크리에이터 등도 2기 미래세대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고용, 성평등, 자살과 폭력 등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과 청소년 지원단체, 사회초년생, 젊은 예술가와 작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불교적 가치를 토대로 청년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2기 미래세대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와 일선 사찰, 여러 신행단체와 결합해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청년운동 단체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수건사업이었던 만해평화센터 건립 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만해평화센터는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자리해 청년 불자들의 자립 공간이자 신행 공간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역대 선배님들의 노고와 사부 대중의 힘으로 성북구 기름동에 청년 불자들의 자립적 수행 공간이자 교육 공간인 만해평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만해 스님의 자주 독립 정신을 통일 성업으로 만들기 위한 청년 포교 도량으로 아름차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오늘 만해평화센터에서 500나한 점안식을 갖고 내일은 센터 개관식과 창립 100일주년 기념법회, 그리고 26일에는 만해 스님 열반 77주기 추모 달해제를 각각 봉행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관람 체험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백신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대부분 혜택은 1차 접종자부터 줍니다. 오늘 23일 창덕궁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대표 궁궐 활용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 기행은 백신 접종자만 참가가 가능하며 덕수궁 석조전에서 30일 열리는 음악회도 백신 접종자만 관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평택 명법사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을 찾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보인스님은 불교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이 앞장서는 걸 익히 들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 어린이들에게 스님의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3,000배 철야 정진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 기금을 조성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지난 2년여간 학교 방역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서울 충암중학교 조아라 보건교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겨낸 조 교사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국민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300여 명의 교육 대가족이 어우러진 서울 충암학원. 중학교 조아라 보건교사는 오늘도 등굣길 아이들 방역 관리에 구슬땀입니다. 수업 전 교실을 찾아 안부를 묻는 일도 빠질 수 없는 코로나19입니다. 목 아프고 기침하거나 머리 아픈 친구들 있어? 아니요. 그리고 2학기 때 전면 등교 할 것 같은데 너희 학교 맨날 오고 싶지? 네. 오고 싶은 사람 동그라미. 그래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웃음 가득한 충암중학교 일상의 이면에는 조교사의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 동료 보건교사와 만들어둔 학내 방역 매뉴얼이 코로나 유행 초기 빛을 발한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저희가 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내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고 그리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활동을 또 지속해야 되는 이유고요. 몸의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확진자가 나오고 학교 방역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조교사는 할머니를 따라갔던 영광 불갑사 부처님을 떠올리며 인근 절을 찾아 불공을 드렸고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작년에 초창기에 이제 기반을 잡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처음이었고, 그리고 보건교사, 왜냐면 유일한 의료진이기 때문에 그 저만을 믿고 모두 다 이제 따라온다는 그런 중압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초 이제 한 주 동안 2자릿수 확진자가 이게 학원발이었는데 그게 나왔지만 교내 전파가 0명이었다는 거. 다 지나가고 훗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은 방역 안전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조교사는 이제 위축된 아이들의 마음 치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시국에 입학을 했던 중1 그리고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가장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라도 아이들의 대면을 더 늘려야 되고 주변에서 꼭 믿을 만한 어른, 그게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학기 전면 등교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저 보건 선생님으로서 2학기 학생이 다 나왔을 때 네. 지금보다 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건 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이미 지금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인력 선생님들도 너무
방역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기운? 파이팅? 네, 그냥 열심히 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학기 전면 등교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겨루는 큰 판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어제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드시 성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 기초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슴이 뜨거운 나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이 의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한 창업국가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절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다고 말할 만큼 널리 알려진 불자로 17대와 18대 국회 정각회 간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서해가에서 입체예술가로 거듭난 무산 허웨태 작가의 개인전 헤아림의 꽃길이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에 기대어 피어나는 찰나의 순간들을 작품에 담은 가운데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아림의 꽃길 28과 29 앞에 선 무산 허웨태 작가. 갤러리 한쪽 벽면을 압도하는 이 두 작품은 작가가 깨알처럼 써내려간 종이를 무수히 많은 입방체로 만들고 다시 높낮이와 톤을 달리해 구성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원력으로 이겨내 작품이 탄생됐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인고의 고통과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과연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원리부 대상으로 삼아서 제가 이 작품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작가가 천착하는 주제는 생명입니다. 특히 모든 생명이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존재하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 화면 밖으로 돌출된 입방체들로 생동하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작품 세계는 이모 스컬프처, 즉 4차원에 가고자 하는 작품 세계입니다. 1차적으로 서해, 2차적인 그 이모그래피를 창시하고 3차적인 것은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세계, 입체적인, 그러면서도 감성적이면서. 헤아림의 꽃길 37은 반야심경을 소재로 했습니다. 세필로 한글과 한문, 영어로 쓴 반야심경이 해체돼 꽃길로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하고 홀로 맹상에 잠겨하는 이런 팬데믹 시기일수록 그동안 잊었던 것을 헤아려 보자는 것을 이 작품 속 반야심경 경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가. 헤아림의 꽃길전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지에서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작가의 원력이 담긴 작품들이 코로나 시대 인사동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수산 임석환 선생에게서 사사한 수불회 회원들의 초대전이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불회는 부처님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임 선생의 제자 15명으로 구성된 불화장 이수자 모임입니다. 임석환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초대 단청장을 지낸 일홍당 해각스님과 불모 해암스님에게 단청과 불화를 각각 사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경내 보제루와 성보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말사로 군 법당에서 시민들의 수행 포교 도량으로 거듭난 창원 안국사가 1년 만에 신축 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안식처로 새롭게 태어난 안국사 불사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39사단 호국법당으로 자리매김했던 창원 안국사는 사단이 함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16년 폐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전법도량 존치의 염원을 담아 신축 불사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단과 통도사 등이 나서 창원시 어창구 중동에 종교부지를 확보하고 지난해 2월 첫 삽을 떴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년여 만에 상향식을 갖게 된 사부대중들은 서로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안국사 포교당이 정말 명실상부한 다른 어떤 스님들이 포교당을 지으려할 때 안국사 포교당을 보고 지어라 할 정도로 공사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해 주십시오 하고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창원 안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상향식이 열린 3층은 대법당으로 2층은 명부정과 강의실, 1층은 종무소와 공양간,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식 건물로 층별 250평의 큰 규모여서 지역 내 도심 포교의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큰 건물을 갖춘 포교당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 이러한 또 법당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불자들이 창원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멀지 않게 다가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날 상향식은 마산 신불사 주지 혜송 스님의 불공의식과 안국사 어울림다울 국악단의 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헌다와 헌양, 헌화, 경가보고, 상향 등의 순으로 회항됐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충강 스님 증명으로 호국 순국선열 위령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정광사 화산 주지 스님, 동해사 행주 주지 스님 등 대덕 스님과 정미영 금정구청장,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 보훈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충광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운 융창과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국가와 국민, 불자들이 더욱 화합하고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21세기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실천할 광명사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의 서원을 세우며 자비 실천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족의 전통 법맥 전수식이 천연고찰 양주 청년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청년사 주지 수봉당 상진 스님에게 입문한 법제자들은 전법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한국불교의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국사 등 법통의 계보를 기록한 조패가 불단에 올려집니다. 전통 의식에 맞춰 종단 법위의 상징인 홍가사를 부처님 전에서 받아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양주 청령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법맥 전수식. 주지 상진 스님을 법서로 모시겠다는 이른바 상진문도의 입문식이 봉행됐습니다. 지금 우리 불가에서 이런 참 전통적인 의식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사는 이 전통을 꼭 오랫도록 지키고 싶고 상진 스님으로부터 효자 돌림의 법호를 받은 10명의 법제자들. 불법을 이어받아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불효차김에 반드시 자리매김에 부족함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법사 스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청년사가 진행한 법맥 전수식은 신라 말부터 전승되고 있는 불교 전통의 전법 의식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고종 법맥의 뿌리를 계승하는 것은 종단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청년사 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청년사에서 전통 의식을 그대로 봉행하면서 선 조사 스님들의 다례를 모시고 이렇게 법맥상속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선 입실 건당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네 번째 법맥 전수식을 맞이한 상진 스님은 전통 불교 음악인 범음, 범패의 대가로 지금까지 50명 정도의 법제자를 두게 됐습니다. 불법에 대한 어떤 깊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법건당을 하신 우리 상자분들은 사회에서 또 포교 활동에 최고의 어떤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님들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의 전통의식을 통해 스승이 될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10명의 스님들은 종단 발전을 위한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주 청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려는 시민을 고한 서울 환일고 고등학생 등 6명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환일고 학생 4명은 지난달 한강을 산책하던 중 강으로 투신하러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구조해 올해 첫 번째 재난 현장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진행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으로 D&B 건축사 사무소의 문학빌리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 문학빌리지는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 외관과 문학주제 공간, 작가 기념 공간, 수장 공간, 교육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된 내부를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영화의 중흥기를 연 1961년 개봉작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1961년은 한국영화계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한 시점으로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영화 최초로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국제영화제에 수상하는 등 한국영화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해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세대에 대한 포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청년불교가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